안녕하세요. 원용석입니다. 오늘도 원용석의 진실정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올인한 모습이고요. 이제 과연 그 뒤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있는 거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항상 부정선거, 입만 열면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부정선거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제 럼블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 생각을. 사실 제가 유튜브에서 탄압을 받은 본격 결정적인 이유가 이제 부정선거 이슈 언급해서인데요. 2021년에 채널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죠. 예, 그래서 47,000으로 딱 묶어놨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다가 요새는 웬일인지 풀렸어요. 구글이 지금 여러 어려움에 처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풀어준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광고를 풀어준 건 아니고 그냥 구독자를 조금 풀어준 것 같더라고요. 자, 많은 분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트럼프가 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관련해서 알고 있었느냐? 첫 번째 질문은. 두 번째 질문은 개입을 한 거냐? 일단 하나 확실한 것은 트럼프가 한국에서 부정선거 이슈가 굉장히 크다는 것에 대해서 주류 언론들 철저히 외면하고 있지만 부정선거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계엄령 선포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 세계 지형이 지금 트럼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국제 정세가 도널드 트럼프 한 명을 가운데로 두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팬데믹도 트럼프 끌어내리기 위해서라고 저는 여러분께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이 팬데믹을 전 세계에 퍼뜨린 것도 퍼뜨린 건지 퍼져진 건지 오로지 도널드 트럼프 한 명 끌어내리기 위해서였거든요.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 일일이 다 반대하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모든 글로벌리스트 어젠다에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불법 체류자라든지 외교 뭐 관세 이런 이슈에 대해서 글로벌리스트들이 다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언론들 보면은 다 트럼프가 저기 미치광이구나 그렇게밖에 해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할 거라고 라는 것을 몰랐다. 얼마 전에 통화까지 했는데 지금 트럼프는 제가 볼 때 중국 정부가 중국 CCP가 중국 공산당이 미국 선거 부정선거에도 굉장히 많이 개입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대한항공 이슈에 대해서. 이건 미국에서도 이제 나름 공신력이 있는 게이트웨이 펀드에서도 보도가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한국 한인 언론 중에서는 최초로 이걸 보도했었습니다. 그때 중앙일보 제가 다니던 시절이었는데요. 올렸다가 근데 내렸어요. 대한항공 이슈 때문에. 미국의 폭로 전문 매체죠. 프로젝트 베리타스.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좀 약간 이상해졌습니다. 그 제임스 오키프 창업자가 나가면서. 근데 프로젝트 베리타스에서 근무했던 정보 요원이 그 라이언 하트위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자신의 웹사이트하고 SNS를 통해서 부정선거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를 외국 국적 비행기가 실어 나르는 장면을 확인했다고 그렇게 폭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 동영상, 음성 녹음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 일부 유출된 관련 정보가 SNS를 통해 확산했어요. 어마어마하게 확산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부정선거의 정가운데에 있구나. 이게 딱 나온 거예요. 여기서 솔직히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 우파진 영 사람들은 이 얘기 거의 다 압니다. 부정선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당시 복수 제보자에 따르면 이 불법적인 투표지를 실은 비행기가 대한항공 소속 HL 8230으로 그렇게 추정되고 기체 내부 승객용 의자를 뜯어내고 화물 수송을 했다고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이거 트럼프가 알고 있는 이거 내용이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가 백악관 들어가면은 부정선거 무조건 붙잡으려고 고치려고 할 거예요. 부정선거. 근데 이제 한국이 크게 개입돼 있다? 이때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니까 그 지난 총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꾸준히 제기가 됐던 거고요. 관련 영상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뭐 그대로 많이 있더라고요. 부정선거 관련해서 한국
총선 특히 이슈 관련해서. 그때 이제 비행기가 애초 VIP 운송용으로 등록된 비행기로 알려졌었는데, 야, 대한항공 소속 이 비행기가 왜 미국 대통령 선거용 투표용지를 싣고 있었는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국적 항공사가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증언이 이제 애리조나 청문회에서 그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문회 기록에 보면은 스캇 카크라는 목격자가 외국 항공사에서 불법적인 투표지가 선거 개표소로 이동됐고 이 투표지에는 모두 바이든의 기표가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예. 그렇게 나와서 그 기사가 나왔고 이 외국 항공사가 바로 대한항공이라고 그렇게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기종 분류까지 이렇게 기종까지 나왔습니다. 언급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한국도 이렇게 미국 부정선거에 개입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논란이 거세게 일었죠. 그때 미국 태선이 2020년 11월 3일에 있었는데 왜 11월 5일 도착한 대한항공 비행기에 미국 대선 투표용지가 잔뜩 실려 있었는지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논란이 됐었던 거 여러분께서 아마 뉴스 계속 재방송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는 이제 오베드 시절이었는데요. 일단 대한항공 측은 부인을 했고요. 그런 적이 없었다. 근데 뭐 그걸 인정하겠으면 인정하면 난리인데 국제적으로 난리인데 뭐 어쨌든 대한항공은 부인을 했고요. 근데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될 게 그때 애리조나주 개표가 11월 3일 대선 이후 일주일 넘게 계속 진행이 됐고 여러분께서 지금 미국 대선도 다 안 끝났죠. 끝난 줄 알았는데 개표가 다 안 끝났다고 그럽니다. 샌디에이고 쪽이 아직 개표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한 달 넘었거든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미국 선거가 얼마나 엉망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이래요. 샌디에이고 쪽은. 이건 이제 그 트럼프가 MBC 인터뷰를 그러니까 이 녹화가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이었는데 그때까지도 개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트럼프가 자기 입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샌디에고는 아직 개표가 안 끝난 걸로 알고 있다고. 이런 진짜 망할 놈의 선거 시스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서 정말. 그런데 선진국 중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이 그런데 한국에서는 부정선거가 하나도 없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호언할 수가 있죠? 선관위가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감사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거 모릅니까? 만약에 그때 이제 애리조나 대한항공 건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결론 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바이든이 대통령 됐으니까 그때는. 근데 트럼프가 그걸 뭐 기억을 안 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죠. 트럼프 팀이. 그래서 한국에서 도대체 부정선거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최근에 보수논객 글렌백이 트럼프하고 만났을 때 트럼프가 가장 먼저 꺼낸 말이 한국이었대요. 말을 하고 해서.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이 상당 부분 뭐 언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중국한테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된 모습이라서 거기에 굉장히 이제 위험 신호를 느끼고 왜냐면 중국은 공식적으로 미국의 적국 아닙니까 사실상. 그러니까 이번 부정선거 지금 부정선거잖아요 이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부정선거예요. 지금 한국에 부정선거가 있다. 조사를 해야 된다. 그거고 계엄령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발동을 한 거다. 그걸 조사하기 위해서 선관위를 급습하려면은 계엄령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입장은. 결국 이제 윤 대통령의 운명은 부정선거 입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트럼프도 이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정선거 이슈에 대해서 한국에서 그게 심각하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이 전략적으로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한테 넘어가는 것을 결코 보지 않겠다는 게 트럼프 입장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결코 한국이 중국한테 넘어가는 거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 그게 이제 트럼프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부정선거 이슈가 배후에는 미국 대 중국 간 싸움 아니냐,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거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부정선거 이슈가 너무 커요. 지금 트럼프가 얼마 전에도 제가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팍스네이션에서 대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거 하루에 다 끝내야 된다고. 개표도 다 하루에 다 끝내고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지금 보면은 국힘당 지지자들은 제가 볼 때 한 80% 내지 90% 거의 100%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느낌상 80에서 90%는 부정선거가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엄청난 이슈예요, 이거는. 사실로 그러면 이거 부정선거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내기 위해서는 선관위 당연히 감사 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작부터. 50년 동안 감사 안 받았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이제 보면은 공중파 중에서는 SBS에서 뉴스가 좀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방첩사가 계엄 핵심 부정선거 의혹 검증 위에 총동원 했다고 그런다. 이건 뭔가 심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던진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바보가 아닌데 대통령이 된대. 그리고 윤 대통령 그 통화 내용들도 이건 누가 이렇게 몰래 녹취해가지고 막 그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유튜브에 보면은 사람이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김건희한테 이리저리 뭐 휘둘린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저 정도 머리면. 그러니까 부정선거 검증위에 총동원했다는 거예요. 방첩사가 계엄 핵심이라면서. 자, 그리고 국방부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 현재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전시 상황 시 계엄 선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포 권한이 지금 달라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그러면서 여전히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임을 확인한 겁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탄핵된 것도 아니고 부결됐잖아요. 지난주에.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또 이렇게 질문이 나왔다고 그럽니다. 내란 수계 피의자가 국군 통수권을 가져도 되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권한이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 이렇게 재차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워는 윤 대통령이 여전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통령으로서. 계속 이어보면은 조선을 봅니다. 예, 지난 7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이렇게 밝혔지만 국군 통수권, 선전포고권, 계엄 선포권 등 헌법에 명시된 이른바 비상대권은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 조선일보도 인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대통령 권한을 사실상 정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방부는 법적으로 군 통수권이 여전히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계엄령 선포할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선언 처음부터 못했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는 거를 선포했는데 그리고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이게 문제가 될 거는 없는 거죠. 안 그러면 아예 빼든지 계엄령 대통령 권한 아예 그 선포하지 못하게. 근데 만약에 부정선거를 뿌리 뽑기 위해서 그리고 부정선거 그동안에 만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사실인 게 이제 이거 결과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엄령 선포할 만한 것 같은데요. 부정선거라는 이슈를 잡기 위해서라면.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를 떠나서요. 국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선거가 깨끗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부정선거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잖아요.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유튜브 이렇게 인기 유튜브 프로그램 보면은 계속 부정선거 이슈들을 꺼내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땐 꼭 언론사라고 정확한 건 아니에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뭐 KBS, MBC, SBS라고 100%다 정확하냐? 트럼프에 대한 보도 내용들이 다 전부 다 틀렸다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부정선거 이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팟캐스터 유튜버들이 더 정확한 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정확할 수 있고 더 깊숙하게 파헤치잖아요. 정치 이슈에 대해서. 메인스트림 미디어보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보통 이게 국제적으로 같이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고 트럼프가 대놓고 지난주에 부정선거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마침 그 계엄령 선포되고 다음 날 트럼프가 미국 무대지만 뉴욕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부정선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무조건 뿌리 뽑아야 된다고. 그리고 미국이 미 전역에서 아이디 확인하고 선거할 때 투표할 때 아이디 확인하고
투표 하루 동안 하고 개표 하루 동안 하고 결과 그날 당일에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가 볼 때 트럼프가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트럼프가 보통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트럼프는 이미 레이건하고 워싱턴, 저는 레이건 워싱턴이 아니고 로널드 레이건보다는 더 위대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이미 앞질렀고,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3명, 그냥 4명 뽑을 필요도 없어요. 마운트 러시모어, 큰 바위 얼굴 꼭 이렇게 4명 뽑을 필요도 없습니다. 조지 워싱턴, 에이브라함 링컨, 그리고 바로 도널드 트럼프예요. 이렇게 그 초특급 A급 대통령들입니다. 그 3명이. 근데 트럼프가 그렇게 이제 위대한 대통령 당선인이 부정선거 이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한국은 부정선거가 하나도 없다? 음모론이고 그냥 깔끔하다? 한국처럼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국가에서 선거 시스템만큼은 깨끗하다? 아니 민주당 쪽도 옛날에는 김대중이 박정희한테 부정선거로 졌다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이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앞으로 뭐 다음 총선이든 어떤 선거든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부정선거 이슈가 가장 큰 이슈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이걸 한국 주류 언론에서는 애써 피하고 있지만은 이미 이렇게 게임이 끝이 났어요.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때문에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다는 그 순간 이미 이제 부정선거라는 이슈가 제일 중요한 이슈가 돼버린 겁니다. 한국과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많은 국민이 그렇게 의심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언론 쪽에서 이걸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게 느껴져요. 이 보도하는 방식을 보면은. 보도하는 내러티브를 보면은. 어떻게든 부정선거만큼은 피하려고 그러고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는데 그럼 그게 정말 음모론이면 관련 영상들 이게 이래서 이거는 음모론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든지. 근데 그런 방송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신문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냥 음모론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진짜인 것처럼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에서도 조중동을 비롯해서 KBS, MBC, SBS도 똑같은 거죠, 뭐. 태블릿 PC도 진짜라고 계속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에 한국에서. 그래서 관련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 활동과 관련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에 군인들은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강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뭐 군인이 명령 따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마크 밀리처럼 안 따르면 안 되죠. 위기 상황이니까 1분, 2분, 10분, 20분 사이에 파바받고 돌아가면 해야 할 일이 진짜 많다. 우리는 내려온 명령을 맞냐 틀리냐 따지기가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를 사전에 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명령이 있었느냐 이 질문에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 사령관은 진짜 나는 참담한 심정이다. 국민들께 특히 부하들한테 정말로 미안하다. 군인으로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내려온 명령을 어떻게 이렇게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전 분명히 얘기하지만 만약에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확실한 그런 증거가 확인을 했다면 부정선거를 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고 그리고 이번에 중앙선관위 급습해서 서버 가지고 오고 한 것도 컨펌 차원이라면 그러면은 계엄령 선포할 만한 일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드러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릴지 모르고 만약에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다. 부정선거 증거 하나도 못 찾았다.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이 공지에 몰리는 건데 근데 이미 증거가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뭐 유튜브에서도 이게 쉽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히 있으니까 확실하게 100% 200% 있으니까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닌가. 상식적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아무 증거 없이 그냥 유튜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있나 보다 하고 계엄령을 때렸다는 식으로 그렇게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확실한 증거, 100% 증거가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은 이게 맞지가 않아요. 앞뒤가 맞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지금 국방부에서도 군 통수권자가 여전히 윤 대통령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게임 끝이죠, 뭐. 그러니까 탄핵 이외에는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직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 언론들을 보면은 지금 완전히 이제 윤석열이 사면 초과고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초과고 내려앉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내러티브로 가고 있습니다. 뭐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 임기를 단축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일단 윤 대통령 출국 금지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속보로 떴는데요. 현직 대통령 사상 초유.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태 선포 사태로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비상계엄 사건 관련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주무부서인 법무부에서 승인 조치했다. 이렇게 회신했다고 밝혔고요. 뭐 출국할 일이 있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게 현행 법령상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대상에 제외된다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그간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었고 출국이 금지된 경우도 없었다. 하지만 이번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이들 기관이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지금 뉴욕타임스에도 이렇게 나온 뉴스인데요. 도대체 누가 한국 국정 운영 누가 하느냐? 물론 이거 기사 쓴 거는 이제 한국 분들이 썼습니다. 기사는 한국에서. 뉴욕타임스도 이제 한국 기자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탄핵 이외에는 그 어떤 법적인 그러니까 법 적용을 받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뭐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거기에 이제 걸려 있거든요. 문제는 그러니까 탄핵 가능성이 뭐 12일 정도 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글쎄요. 뭐 윤 대통령이 언제 그 부정선거 증거들을 그러니까 증거를 만약에 공개한다면은 빼박 증거들이겠죠. 빼박. 그런 증거들을 언제 공개할지가 그게 궁금합니다. 만약에 그거 없이도 그냥 비상계엄,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게 사실이라면은 정말 상식 바뀌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모든 정황을 밀어볼 때 그런 확실한 증거물들이 있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증거물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그냥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서 막 던진 그냥 그런 비상식적인 카드였는지. 지금 보니까 그냥 막 던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 한 유튜버는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뭐 김건희 여사가 최근에 자살 소동이 있었다 그러면서 거기에 충격받아가지고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했다고. 자,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정치 구독, 라이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부정선거 이슈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21년에 물론 이제 2020년부터 얘기를 했죠. 이제 오베드 시절 그리고 이제 진실정치 채널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한 달 반 만에 그냥 구독자 그때 47,000명 딱 모인 다음에 부정선거 이슈로 인해서 이제 딱 막혔죠. 그래가지고 3년 연속 47,000이 묶여 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올랐는데
이게 한국에서 이렇게 엄청난 이슈로 전면에 이렇게 나올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예.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한 번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얘기한 걸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근데 이제 보니까 뭐 이준석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고 또 부정선거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유튜버들 방송을 많이 봤다고 또 그런 보도 내용을 보니까 이게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던 모양이고 만약에 부정선거가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걸 그냥 지켜볼 수만 있는 건가? 그런 생각 속에서 계엄령을 지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엄령을 선포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구독, 라이크, 공유,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서치로 이렇게 원영석 진실정치 치셔야 이렇게 좀 자주 나와요. 예, 홈페이지에, 유튜브 홈페이지에. 그리고 메가 앨범인 hnhkorea.com에서 추천인 그 회원가입에서 추천인 진실정치라고 기재하시고 할인 코드 W20 그렇게 넣으시면은 20% 할인 혜택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실정치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